그리고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이미 2019년 2월, 3월, 4월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 있고, 코스닥에 상장된 주요한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주가가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의 수준까지 갔다는 것은 갈 만큼 간 상황이라는 것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원화 유동성이 이전보다 감소된 상황인데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정책에 의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상실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의 상실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 국가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왜 줄어드냐?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이 아닌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3월 20일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반등 국면의 의미가 다소 다르다. 미국과 같이 상승 추세 중에서 상승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되돌린 과정, 이것은 이제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정책적 요인에 기인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등은 하락 추세까지의 이격이 벌어져서 이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반등보다는 이격 조정의 특성을 갖는다. 구분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 국내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국내도 이제 대형주가 포함된 코스피를 보게 되면 3월 급락폭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 이 다우존스보다는 좀 더 강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3월의 급락폭을 거의 다 메우고 있는 중이고, 국내에도 이제 중소형주 가벼운 종목들 들어가 있는 지수가 있죠. 코스닥 지수예요. 얘는 여기 3월 급락폭이 여기에요. 이미 얘를 넘어서 코로나19가 덮치기 직전에 그 주가 수준을 이미 넘어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냐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2019년 1월, 2월, 3월경의 주가 수준에 얘가 코스닥이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또 하나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가예요. 주식 가격, 주가. 주가란 무엇인가?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업 지분 가치예요. 즉, 경영 성과가 매우 좋은 기업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춰서 이 기업 지분 가치를 코스피나 코스닥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이 상장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사고 파는 이것은 단순히 사고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결국은 이 기업의 지분 가치를 시장에 이제 오픈하게 되고, 이와 같은 주식을 기업은 공유를 하게 됨으로써 원하는 자금을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단순히 사고 파는 대상이가 아니라 기업의 지분 가치를 말하게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은 여러 상장된 기업들의 기업 지분 가치의 합이에요. 총합.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코스닥 지수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고 파는 그 매매를 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져 있는 기업의 지분 가치다. 즉 기업의 지분 가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높아져야지 되고,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로 주요 기업들 실적이 악화가 되게 되면서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세금의 지원이 없다면 도산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가 있다. 그러한 상황인데 기업 지분 가치가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경제 상황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복잡한 말 다 필요가 없고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비상식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마비되어 있는 대한민국 경제, 이와 같은 이제 2019년 코로나19가 덮치기 초반에 주가 수준까지 오게 되는 데에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분을 팔았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지분을 사서 모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외국인에 의한 이와 같은 2019년 초반까지의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아닌 개인에 의한 상승이다.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것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분 가치의 총합인데, 이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기업 지분 가치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더 이전보다 좋아져야 된다. 과연 지금 현재 이전보다 더 좋아졌는가? 도산을 걱정하는 시기인데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에 주식 가치, 기업 지분 가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흐름, 나스닥에서도 확인한 그와 동일한 흐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에서 다른 경제 지표들을 인가 분석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등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6월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 6월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러한 현상이 상식적이지 못한 현상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나누고자 한다면 이제 코스피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코스피예요. 코스피 여기 이제 빨간색 선으로 나타냈고요. 이와 같이 이제 2017년 말서부터 코스피 지수는 고점대가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하락 추세. 주식시장은 유동성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유동성을 좀 보게 되면 유동성이 2017년도 말서부터 2019년도까지 매우 이제 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코스피도 하락 추세가 이제 진행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상이 발생돼요. 바로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에요. 분명히 이 기간에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기간에 대한민국의 M1 전년 대비 증감률, M1 시중 유동성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빨랐다.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있었다. 즉 뭔 말이냐? 이전보다 시장에 있는 원화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 기간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기간에 반대로 원화 환율이 올라가요.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원화 유동성은 분명히 줄어들게 되고 유동성에 반응을 보이는 두 가지 부문 중 주식시장이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원화 환율도 원화 강세, 이전보다 원화 유동성이 적어졌으니 이전보다 귀한 대접을 받게 되면서 미달러 대비 강세 현상, 즉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국가들에서도 경제를 분석하게 되면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을 만드는 이유,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상승하는데 원화 유동성은 감소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딱 하나예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자본의 그 자본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에 유입되는 자본의 절대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원화 유동성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이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정책에 의해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정책은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인데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서 이와 같은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왜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왜 줄어들게 됩니까? 결국은 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대한민국 경제를 분석을 하게 되죠. 가격 차트가 아닌 바로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분석하게 돼요. 모든 경제 지표들은 원인과 결과의 고리로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지만 최종단에 이제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딱 한 몇 개, 소수 개의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경제 지표가 남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성장률이에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왜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게 줄어들게 되면서 미달러 대비 원화가 상승하는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핵심적인 원인은 여기 있어요. 2017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3.2%, 2018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7%, 2019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0%.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는 기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경제 성장률이 이와 같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코로나19가 없었는데도 1.2%의 경제 성장률이 증발됐어요. 이것을 본 어떠한 투자자들도 이러한 정책이 만들고 있는 경제 방향성이 상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늘리지를 않게 돼요. 결국은 앞서서 단순하게 봤었던 코스피 지수의 하락 추세라는 것이 유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라고만 바라보게 됐는데, 결국은 코스피 지수라는 것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지분 가치에 총합이 되게 돼요. 이러한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경제 성장률로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2017년 말서부터 하락 추세가 형성된 것은 유동성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상방의 방향성이 아닌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를 확인한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 쉽게 유동성만 늘린다고 이 코스피의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정책의 변화가 생겨야지 되겠고, 결국은 여러 경제 지표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게 눈으로 보여야지 되겠고, 그것을 확인한 그 뒤에서야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증가가 되게 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또 하나 우리가 6월 선물 옵션 만기 월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또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도 이제 복잡한 얘기들 다 빼고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 뉴욕 종합주가 지수예요. 뉴욕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태동기를 주가가 벗어나게 되면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첫 번째 상승, 조정, 두 번째 상승, 이와 같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빨간색 경유지에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고 귀향을 하게 돼요. 2008년경에 이제 태동기로 귀향을 한 뉴욕 종합 주가 지수는 다시 이제 여기에 경유지를 넘어서는 흐름을 만든 다음에 현재까지 다시 이 경유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일정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이제 급락이 나타나게 됐지만, 이 출발했던 태동기로 돌아왔다가 다시 지금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미국의 뉴욕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승 추세가 진행되던 중에 상승 추세를 이탈하는 일시적인 급락 이후에 지금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통화정책, 미국의 GDP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복잡한 얘기들을 다 빼고 그림으로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 선이 여기에 와 있다, 이 포인트에 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잡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인가 분석 내용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동화처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코스피의 녹색 비행기 궤도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설정이 되게 돼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태동기를 출발한 다음에 일정 기간의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이 들어갔으나 2차 상승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계속해서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었어요. 2017년 말 직전까지. 평균 상승 속도, 대한민국 경제의 평균 상승 속도를 반영한 코스피 지수의 그런 방향성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7년도서부터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이제 침체가 되게 되면서 대한민국 코스피는 평균 상승 속도를 이탈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어요. 즉 미국은 상승 추세 중에서 일시적 이탈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하락 추세 중에서 이 하락 추세에 가까워지면은 조정이 더 깊어지고, 하락 추세에 가까워지면 조정이 더 깊어지던 중에 여기서 이제 코로나19로 하락 추세와 이 주가의 이격률이 이제 크게 벌어지게 됐고, 이 이격을 메우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주가 지수의 반등 국면과 대한민국 코스피의 이 반등 국면은 의미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얘는 상승 추세로 복귀를 위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얘는 하락 추세와 이격을 메우는 이격 조정이에요. 이격 조정. 얘는 엄밀히 말하면 반등이라기보다는 이격 조정이에요. 이격 조정이란 말은 이격을 메우고 나면 다시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왜?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줄어들고,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경제 정책이 누적돼서 만들고 있는 그 성과가 경제의 방향성의 상방이 아니라는 것을 이 경제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6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대형주가 포함된 주가 지수들은 3월 급락폭을 메우는 수준까지 가고 있지만, 중소형주가 포함된 그러한 지수들은 2월 수준, 즉 코로나19가 덮치기 직전의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특히 나스닥도 이 갭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는 코로나19에 의한 마비 현상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과 같은 그러한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달성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갭을 메운 이후 추세적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 전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아직
특이 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3월 20일 이후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반등 국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반등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미달러 가격이 이전보다는 급하게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 여력이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언젠가는 이제 조정이 발생이 되겠지만 3월과 같은 급락 충격보다는 덜한 그러한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이미 2019년 2월, 3월, 4월 가격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개인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 있고 코스닥에 상장된 주요한 기업들의 경영 성과는 코로나19 때문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주가가 이와 같이 코로나19가 덮치기 전의 수준까지 갔다는 것은 갈 만큼 간 상황이라는 것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특이하게 원화 유동성이 이전보다 감소된 상황인데 미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정책에 의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상실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의 상실 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 국가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왜 줄어드냐?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이 상방이 아닌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3월 20일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반등 국면의 의미가 다소 다르다. 미국과 같이 상승 추세 중에서 상승 추세를 이탈한 이후에 되돌린 과정, 이것은 이제 반등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정책적 요인에 기인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반등은 하락 추세까지의 이격이 벌어져서 이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반등보다는 이격 조정의 특성을 갖는다. 구분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